주중 챔스가 이제 재개합니다. 예. 조별리그 3라운드죠? 예. 이제 세 번째 경기들인데 쭉 한번 보면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에 두 타임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1시 45분 바이에른 뮌헨과 풀젠이 있고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이 1시 45분에 격돌하고요. 예. 새벽 4시에는 시간 정말 리버풀과 레인저스, 아약스와 나폴리, 예. 포르투와 레버쿠젠, 클럽 브루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이 이제 이렇게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넘어가는 이제 목요일 경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목요일 경기죠. 아무래도 이제 관심 가는 두 경기가 있는데 먼저 요거 하나 가보죠. 나폴리 경기. 예. 아약스 원정을 가게 됩니다. 예. 지금 나폴리는 뭐 설명 안 드려도 그냥 경기가 재밌어요. 잘합니다. 뭐 박 의원님이 프리뷰를 여태까지 항상 토트넘 먼저 하시다가 어. 나폴리로 돌아갔다는 것만 봐도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아니 뭐 선수를 원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예. 토트넘 힘들어. 예. 나폴리 보면 이렇게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나폴리가 실제 올 시즌 모든 공식 대회 무패 행진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예.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토리노를 피파 바이러스 이런 건 뭐 거의 느낌이 없어. 예. 물론 역시 안기사 딱 쉬니까 A매치 때 안 쉬니까 올라가지고 토리노도 이제 홈에서 3대1로 잡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금 2연승 중입니다. 예. 리버풀 4대1로 잡았고요. 예. 와. 레인저스 원정 가서도 3대0. 예. 진짜 뭐 공격과 수비가 다 좋고 상대팀 아약스는 최근에 리그에서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있죠. 예.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그거는 이제 챔스 포함을 해가지고 예. 3경기에서 1무 2패 예. 있고요. 챔스만 놓고 보면 레인저스는 4대0으로 크게 잡았는데 리버풀에게 1대1로 좀 졌죠.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 알크마르한테 패한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거든요. 왜냐면 알크마르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나름 강호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고에드 이글스한테 무승부에 그친 거는 조금 타격이 있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고에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조금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린 거거든요. 나폴리전에 대비해서 했겠지. 예, 그랬다가 이제 발목 잡힌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약스와 나폴리가 경기를 하게 될 건데 일단 뭐 흐름은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렸고 예. 여기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약스가 리버풀전에서 제공권 약점을 너무나도 드러냈어요. 크게 드러냈거든요. 제공권 약점이 있다. 예. 김민지가 그러면 또 코너킥에서 골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려볼 수 있다 이번은. 와, 지난번 나폴리하고 토르노 경기 보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김민재 선수 골침묵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번 경기는 정말 노려볼 수 있다. 이번 경기 노려볼 네. 수 있다. 아약스의 최대 약점이 제공권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볼 참 예쁘게 차죠. 그럼요. 근데 원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크기 유명하잖아요. 떡대가 있지. 예. 네. 그런데 평균 신장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네덜란드 자체가. 근데 아약스는 약간 좀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선수들 자체 평균 그 신장도 오케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슈레더는 어때? 감독? 스레돌 감독이요? 저는 나쁘지는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약스 웨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감독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 따라서 변칙적인 전술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 전에 수비적으로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밀렸었거든요. 아하.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 내에서는 조금 비판이 있었어요. 아약스가 그런 축구를 테나우 때 아약스 이러지 않았다. 아하. 주도하는 축구를 했다. 아하.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두들겨 맞다가 결국 물론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네. 역전패 당하는 그 패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오케이.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제공권의 약점이 있고 감독도 어쨌든 테나가 떠나면서 슈레더가 하고 있는데 약간 어쨌든 적응기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이고 네. 뭐 나폴리는 뭐 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주전급들 뭐 다 쓸 거고 그냥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조금 그거 계속 빠져 있으니까 최근에. 그렇죠, 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이 아약스 경기 다음이 이제 세리아가 크로메네세 경기인데 사실 요 경기에서 약간
약간 그 좀 힘을 약간 빼도 되는 경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승격팀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좀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번 아약스전은 최정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가용 가능한. 우리가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나폴리의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줄 공산이 좀 높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비 쪽에 이제 중심이니까 아약스의 공격을 또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네. 가나와 한조인데 가나 대표팀에서는 물론 약간 그 공격형 미드필더의 느낌으로 뛰지만 요 아약스에서는 가짜 9번으로 뜨는 가나 대표팀의 쿠두스 있죠. 예. 약간 어떤 식으로든지 부닥직한 공산이 있지 않아요? 예, 그 쿠두스가 일단 뭐 에레디비지에서는 확고한 주전으로 나오진 않고 조금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에레디비지에서도 4골 넣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이 리버풀전에도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가짜 9번 역할을 현재 잘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 쿠두스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내려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식의 플레이들에 강한 선수고, 패스도 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정통파 공격수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여태까지 부딪혔던 공격수들과는 좀 결이 다른 선수와 부딪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어쨌든 이선 쪽에 아약스의 경기를 보면 뭐 우리 토트넘에 잠깐 있다가 예. 베르바인도 있고, 네, 베르바인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타디치 있고, 네. 그다음에 베르아이스가 있고, 네. 이런 선수들과 끊임없이 뭔가 스위칭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예. 형태잖아요. 타디치랑 조금 부딪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타디치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서니까, 들어가지. 예, 김민재 선수 왼쪽 센터백이니까. 근데 이제 타디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만은 못해요. 그냥 여전히 주전으로 뛰고 있고 여전히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 정말 잘했을 때 타디치잖아요. 예, 그게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해요. 타디치 같은 경우는. 난 또 보면 나폴리 경기를 보면 앙기사와 로보트카의 미드필더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네. 이 아약스의 미드필더 그 중미 쪽하고의 싸우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거든요. 현재 그래서 도리어 저는 알바레스가 굉장히 그 뭐랄까 아약스 선수들 중에서는 빅클럽들이 가장 노릴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보다도 알바레스가 더 물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알바레스의 파트너는 조금 약한 편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지점이긴 하죠. 그러면 일단은 근데 그것도 나폴리가 중미도 조금 센 느낌이죠. 뭐 예, 비슷하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라고 볼 수 그래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알바레스가 얼마나 이제 그 로보트카를 많이 괴롭힐지가 좀 이 선수는 좀 떡대가 있고 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예, 알바레스와 로보트카의 대결 그쪽이 조금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약스에서 예. 나폴리 상대로 골을 부라는 표현 안 써요? 골을 어떤 그 가능성이 있겠어요? 부라는 표현 안 쓰는구나. 예, 부라는 표현 안 써요. 우리 동네에서만 쓰나? 의정부에서 좀 써요. 예. 베르바인 쪽을 조금 잘 막을 필요성이 있죠. 베르바인이 아약스가 가지고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와가지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가 쿠두스보다도 도리어 베르바인을 더 집중 견제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르바인이면은 약간 베르바인이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라흐마니가 이제 그거를 커버를 잘 해줄 필요성이 있죠. 로렌초. 저는 있고. 그 스타일상은 솔직히 말하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에 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베르바인이 어쨌건 간에 나름 속도도 있고 한 선수니까. 상성만 놓고 보면 이번 경기에 라흐마니는 전체적으로 이제 노련하게 이제 그렇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타디치랑 어떻게 보면 더 상성상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여태까지 해온 게 있고 잘해왔는데 변화는 안 주겠죠. 저희 김민재가 다 막아. 저 정도 애들 다 막아내 보니까. 아니 베르바인 못 막나 뭐. 저 손흥민 선수한테 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전화해서 어떤 선수냐. 다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지. 그러면 반대로 나폴리가 아약스를 상대로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어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요. 렌슈가 오른쪽 풀백? 약간 좀 약점이 있어요. 수비적으로 좀 떨어져요. 렌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흡이차랑 붙게 되면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블린트는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번에도 뭐 9월 그 에레디비제 베스트 11에 뽑히고 했을 정도 잘하는데 잘하는 선수지만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폴리타노나 로사노가 이제 속도로 괴롭힌다면은 두 선수
선수도 저 투박하긴 하지만 속도는 빠르니까. 속도는 있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양쪽 풀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나폴리가 양쪽 날개로 한번 쳐볼 만하다. 예, 그리고 이제 세트 피스를 무조건 노려야 한다. 높이가 워낙 아까 약점이라고 이 했으니까. 경기는 세트 피스 노려야 한다. 그럼 이 경기 원정 어쨌든 나폴리가 원정인데 스코어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느낌은 나폴리가 이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폴리가 그래도 2대1 정도는 이길 가능성. 2골 정도는 줄 수 있다. 네. 하나는 실점을 하더라도. 네. 음흠. 원정이니까 아약스 원정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요새 막 원정 홈 안 가리고 막 나폴리가 워낙 두들겨 패가지고. 예. 여기가 높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블린트도 높이가 높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시하고 팀버하고 다 풀백도 서는 선수들이거든요. 팀버는 특히 키가 180밖에 안 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 말이죠. 3대0 봅니다. 과감하시네요. 3대0 봅니다. 예. 느낌 딱 왔어. 3대0 나오네. 예. 예, 이게 김민재 선수의 중심인 저 나폴리의 수비가 그 실점을 내줄 부가 없어. 예. 반면에 3골 들어갔네. 이거 3골 들어갔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예.